비가 내리는 서울의 거리에서 나는 우산도 없이 뛰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눈물이 비와 섞여 흘러내렸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그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온라인에서 만난 그녀, 내 유일한 비디였던 그 사람이 내 사장이었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지은이었다. 평범한 28살 회사원. 서울의 번잡한 강남 오피스 빌딩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엑셀 시트를 채우며 사는 그런 나. 아침 7시에 일어나 지하철로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편의점 김밥으로 저녁을 때우는 사무가족은 부산에, 친구들은 각자 결혼하고 애 키우느라 바쁘다. 나 혼자 이 도시의 고독 속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블루문이라는 앱을 알게 됐다. 익명으로 만나는 LGBTQ 커뮤니티 앱. 나는 달빛여우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했다. 프로필 사진은 블랙 앤 화이트로 찍은 내 뒷모습. 서울의 밤이 외로워요. 진심 어린 대화를 찾습니다. 그 한 줄이 내 유일한 고백이었다. 첫 메시지가 왔을 때 심장이 떨렸다. 별빛 소나타라는 닉네임. 달빛여우 씨, 당신의 프로필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서울의 밤은 정말 외롭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럽고 문학적이었다. 우리는 곧 채팅을 시작했다. 처음엔 가벼운 이야기. K-드라마 얘기, 최근에 사랑의 불시착 다시 봤어요. 그 북한 장면들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답했다. 네, 그 사랑이 현실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처럼 숨겨진 사랑은 더 아프죠.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녀는 수아라는 이름을 밝혔다. 나도 지은이라고 했다. 익명 속에서 우리는 진짜가 됐다. 수아는 32살, IT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다. 하루 종일 미팅만 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쓰러져요. 하지만 당신과 이야기하면 모든 게 녹아내리는 기분이. 그녀의 말에 나는 설레었다. 우리는 매일 밤 11시 퇴근 후에 통화했다. 목소리가 부드럽고 가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지은아, 내일 회사에서 커피 사줄게. 아, 만날 수 없지만 장난기 어린 말에 나는 웃었다. 서울의 문화가 우리 대화에 스며들었다. 추석에 그녀가 가족 모임에서 혼자 앉아 송편 먹으며 당신 생각했어요. 떡국 끓여줄 수 있으면 이라고 했을 때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한국의 명절은 가족 중심이잖아. 나 같은 싱글게이는 더 외로워진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공유했다. 사회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 하지만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수아의 말이었다. 어느 날 그녀가 사진을 보냈다. 손에 든 라떼 한 잔, 배경은 홍대거리. 여기서 산책 중이야. 당신도 오면 좋을 텐데. 나는 답장으로 내 사진을 보냈다. 회사 창가에서 찍은 야경이 보이는 셀카. 나도 여기서 당신을 기다려. 그 순간 우리는 진짜 연인이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회사에서 새 사장이 부임했다. 김수아 대표.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빛이 나를 스쳤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 잘 부탁해요. 그 목소리. 익숙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별빛 소나타의 목소리였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의실로 들어가자 그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우리 팀은 혁신을 추구합니다. 지은 씨의 보고서 인상적이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퇴근 후 앱에 메시지가 왔다. 지은아. 오늘 회사에서 봤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답했다. 수아야. 당신이 내 사장.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의 답. 미안해. 숨기고 싶었어. 이게 끝일까? 그날 밤 나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사랑이 시작된 도시에서 왜 이렇게 아픈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을 망설였다. 거울 앞에서 메이크업을 지우고 다시 바르며 수아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미소, 앱 속에서만 보던 그 따뜻함. 이제는 사무실 복도에서 마주쳐야 할 얼굴. 지은 씨, 오늘 자료 준비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올 텐데. 회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새 사장 취임으로 팀 전체가 긴장 상태. 나는 내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다. 이메일이 쌓여 있었다. 그중 하나, 수아로부터.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네라고 답했다. 점심시간, 우리는 회사 근처의 작은 카페로 갔다. 서울의 오피스 빌딩 숲 사이,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가 보였다. 수아는 블랙 커피를 시켰고 나는 아메리카노. 테이블에 앉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아, 어제 일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있을 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당신이 대표님일 줄 몰랐어요. 왜 숨기신 거예요? 수아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IT 업계에서 여자가 CEO가 되기 쉽지 않아. 게다가 나 같은 사람이 LGBTQ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투자자들이 등을 돌릴 수 있어. 그래서 앱에서조차 조심했어. 그녀의 말에 나는 공감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여성 CEO라는 타이틀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싸움을 치렀을까? 우리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앱에서의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기억나. 내가 한강에서 산책하고 싶다고 했을 때 당신이 비 오는 날이 로맨틱해라고 했잖아. 오수아가 웃었다. 그 미소에 내 가슴이 녹았다. 그래요. 그때부터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나는 고백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카페 안, 사람들 사이에서 그 작은 접촉이 전기처럼 느껴졌다. 퇴근 후, 우리는 처음으로 데이트를 했다. 앱이 아닌 현실에서. 홍대 거리로 갔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 스트리트 푸드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토스트 먹을래? 수아가 물었다. 우리는 길거리 포장마차에 앉아 뜨거운 치즈 토스트를 나눠 먹었다. 한국의 야시장 문화처럼 소박하지만 따뜻했다. 회사에서 당신을 볼 때마다 웃지 못할 것 같아. 하지만 이 순간은 행복해. 그녀가 속삭였다. 그날 밤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갔다. 자전거를 대여해 타고 바람을 쐬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반포대교의 물줄기 쇼가 시작되자 우리는 벤치에 앉아 지켜봤다. 이게 꿈인가 봐에 내가 말했다. 수아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아니, 현실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회사에서 우리 관계가 알려지면 둘 다 위험해. 그 말에 현실이 다가왔다. 한국의 직장 문화, 위계 질서가 엄격하다. 사장과 부하 직원의 로맨스? 스캔들이다. 게다가 동성애. 사회적 낙인. 우리는 키스를 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그 맛은 달콤했다. 하지만 다음 날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은 씨, 대표님하고 점심 갔대. 동료의 속삭임이 들렸다. 수아는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미팅에서 시선이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다. 앱 메시지도 뜸해졌다. 지은아, 미안. 지금은 거리를 둬야 해. 그 메시지에 나는 울었다. 사랑이 시작된 게 끝나는 기분이었다. 어느 금요일 팀 빌딩 행사가 있었다. 강남의 고급 뷔페. 모두가 술을 마시고 웃었다. 수아는 테이블 끝에 앉아 와인잔을 쥐고 있었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대표님, 건강하세요.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녀가 속삭였다.
지은아, 여기서 이러지 마.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몰래 테라스로 나왔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다. 수아야, 왜 피하는 거야? 나한테 후회된다고?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아니, 사랑해. 너무 사랑해서 무서워. 내가 당신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말에 나는 그녀를 안았다. 바람소리 사이로 우리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네, 투자자님. 네,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딱딱해졌다. 현실이 우리를 갈라놓는 듯 했다. 시간이 흘렀다. 가을이 깊어지며 서울의 거리가 단풍으로 물들었다. 우리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주말에만 회사 밖에서. 한 번은 북촌 한옥마을로 갔다. 고즈넉한 골목길을 걸으며 전통차를 마셨다. 여기 오니 조선시대 드라마 같아 내가 웃었다. 수아가 내 손을 잡았다. 그럼 내가 왕비, 당신이 궁녀. 그녀의 장난에 우리는 웃었다. 한국의 전통 문화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더 소중해졌다. 하지만 회사 생활은 지옥이었다. 매일 그녀의 사무실 문 앞을 지나며 심장이 아팠다. 지은 씨, 보고서 수정해주세요. 그녀의 지시가 떨어질 때마다 동료들은 이상하게 봤다. 대표님, 지은 씨한테만 특별히 잘하시네. 누군가의 농담이 스쳤다.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어느 날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왔다. 야근이 잦아졌다. 밤 10시 사무실에 우리 둘만 남았다. 수아야. 피곤해. 내가 중얼거렸다. 그녀가 다가와 내 어깨를 주물렀다. 고마워, 지은아. 당신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산다. 그 손길에 우리는 키스했다. 사무실의 컴퓨터 불빛 아래 위험한 순간. 여기서 이러면 안 돼. 그녀가 속삭였지만 이미 늦었다. 다음 날 HR 팀장에게 불려갔다. 지은 씨, 최근 대표님과의 친분이 소문났어요. 회사 규정상 이해관계 충돌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부정했다. 그냥 업무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공포가 밀려왔다. 수아에게 말하자 그녀가 말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걱정 마. 그녀는 투자자 미팅을 위해 출장 갔다. 부산으로. 나는 혼자 서울에 남아 그녀를 기다렸다. 앱에서 보고 싶어. 바다 보고 있네? 당신과 함께라면 메시지가 왔다. 나는 답했다. 나도. 추석처럼 가족처럼 안아줄게.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기사가 떴다. 김수아 CEO, 업계 유명 배우와 스캔들, 익명 제보. 사진 속 수아가 여배우와 어깨동동. 심장이 찢어졌다. 배신인가? 나는 전화했다. 수아야, 그 기사 뭐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아, 오해야. 투자자 미팅이었어. 그 배우가 투자자 딸이야. 하지만 증거 사진이 너무 친밀했다. 우리는 다퉜다. 믿을 수 없어. 온라인 연인이라고 했으면서 왜 숨기는 거야? 나도 피해자야.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어. 통화가 끊겼다. 나는 울며 한강으로 갔다. 비가 다시 내렸다. 사랑의 불시착처럼 우리의 사랑도 국경을 넘지 못할까? 다음 날 회사로 돌아온 수아는 차가웠다. 지은 씨, 업무 집중해요.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동료들은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 씨, 대표님 화내신대. 고조는 크리스마스 파티였다. 회사 전체가 모인 호텔 뷔페. 수아는 무대에 올라 연설했다. 올해 고마웠습니다. 내년엔 더 나아질 거예요. 그녀의 눈이 나를 스쳤다. 슬픔이 보였다. 파티 중 나는 화장실로 도망쳤다. 거기서 그녀를 만났다. 지은아, 미안해. 그 기사 내가 해결할게. 우리는 안았다. 사랑해. 포기하지 마. 하지만 문득
문이 열리고 동료가 들어왔다. 대표님, 순간 세상이 멈췄다. 소문이 폭발했다. 소문은 불길처럼 퍼졌다. 다음 날 사무실은 소란스러웠다. 지은 씨랑 대표님, 진짜야? 동성애자라니 충격이야. 의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이런 스캔들은 치명적이다. 위계와 체면이 모든 걸 결정지었다. 나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다. 수아의 메시지, 내가 책임질게. 사직할까? 아니, 같이 싸워. 내가 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회의를 소집했다. 최근 소문에 대해 개인 사생활은 존중해주세요. 업무에 집중합시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지쳐 보였다. 투자자들이 연락했다. CEO님, 이미지 관리하세요. 그녀의 압박이 커졌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요즘 회사 어때? 좋아, 엄마, 거짓말. 가족에게는 아직 털어놓지 못했다. 한국의 보수적인 가족 문화. 개의 딸. 상상도 못할 일. 대신 나는 옛 친구에게 털어놨다. 수아 누나. 와, 드라마네. 하지만 조심해. 사회가 우리를 용서 안 해. 우리는 비밀 데이트를 재개했다. 이번엔 제주도로. 비행기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여기선 자유로워. 제주 바다 앞. 우리는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었다. 해산물 구이를 먹으며 이게 우리의 삶이었으면 수아가 말했다. 밤. 오션뷰 호텔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보냈다. 부드러운 키스. 서로의 몸을 탐험하는 밤. 사랑해, 지은아. 영원히 그녀의 속삭임이 내 영혼을 채웠다. 하지만 돌아오자 현실이 덮쳤다. HR에서 공식 조사가 시작됐다. 관계 확인 부탁드려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증거가 쌓였다. 카페 CCTV, 출장 사진. 수아는 나를 보호하려 했다. 내 탓이야. 내가 사직할게. 아니, 같이 가자. 고조는 보드 미팅이었다. 투자자들이 CEO 교체를 요구했다. 수아는 싸웠다. 내 리더십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사생활과 업무는 별개입니다. 하지만 표결에서 패배했다. 그녀는 해임 위기에 처했다. 그날 밤 그녀의 집으로 갔다. 펜트하우스, 서울 전경이 보였다. 수아야, 나 때문에. 아니, 나의 선택이야. 당신을 사랑한 게 후회 없어. 우리는 울며 안겼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의 비서가 폭로했다. 대표님, 지은 씨와의 관계를 숨기려 했어요. 배신이었다. 수아의 오랜 동료, 질투 때문인가? 언론이 달려들었다. IT 업계 스캔들, 동성 로맨스, 헤드라인.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보수단체가 도덕적 타락기라고 비난했다. 나는 수아를 지키려 애썼다.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대신 앱 커뮤니티에서 목소리를 냈다. 우리의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 변하세요.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다. 하지만 혐오도. 변태 새끼들 익명 댓글. 수아는 무너졌다. 지은아, 헤어지자. 당신 미래를 망칠 수 없어. 그 말에 나는 소리쳤다. 아니. 같이 싸워. 하지만 그녀는 문을 닫았다. 겨울이 왔다. 서울은 눈으로 뒤덮였다. 나는 실직 상태였다. 스캔들 후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이력서를 내도 과거 이력 확인이라는 이유로 떨어졌다. 한국의 취업시장, 명예가 모든 걸 결정짓는다. 수아는 새 직장을 찾지 못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약했어. 우리는 떨어져 살았다. 하지만 매일 메시지. 오늘 눈이 예뻐. 당신 생각나. 그녀의 말에 나는 답했다. 나도. 따뜻하게 입어의 사랑은 여전했지만 고통이 컸다. 가족이 알게 됐다.
엄마의 전화. 지은아, 무슨 일이야? 뉴스 봤어. 여자랑 울음소리. 엄마, 사랑이야. 용서해줘. 하지만 그녀는 끊었다.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서울의 LGBTQ 센터. 당신의 사랑은 정상입니다. 사회가 문제예요. 상담사의 말에 위로받았다.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버텨. 수아와 재회한 건 설날이었다. 그녀가 내 아파트로 왔다. 떡국을 끓여 나눠 먹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 내가 물었다. 함께 시작하자. 작은 카페나 우리만의 회사의 그녀의 눈빛이 빛났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스타트업. LGBTQ 친화적 IT 서비스. 하지만 배신의 상처가 깊었다. 그녀의 전 비서가 다시 연락했다. 대표님 자료 내가 가지고 있어요. 돈 주면 협박. 수아는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우리는 증언했다. 그건 사랑이었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판사는 개인 프라이버시 존중이라고 했지만 사회적 여파는 컸다. 고조는 언론 인터뷰였다. MBC 스튜디오. 우리 사랑을 숨기지 않겠어요.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 수아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송 후 지지운동이 일어났다. 레인보우 서울 캠페인. 한강에서 행진했다. 수천 명이 모였다. 사랑은 사랑, 구호. 그 속에서 우리는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우울증. 병원에서 휴식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 나는 그녀를 돌봤다. 따뜻한 국물을 끓여 먹였다. 수아야, 포기하지 마. 나 여기 있어. 밤마다 안아주며 속삭였다. 그녀의 눈물. 당신 때문에 살아. 봄이 왔다. 벚꽃이 피었다. 우리는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를 타며 이제 새로 시작해. 키스했다. 자유로운 키스. 여름, 우리의 스타트업이 문을 열었다. 레인보우 코리아라는 이름. LGBTQ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앱 투자자들이 모였다. 당신들의 스토리가 영감이 되어. 한 투자자가 말했다. 우리는 성공했다. 사무실은 홍대에, 창가에 화분을 두고. 사회는 변했다.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동성 혼합법화. 우리의 목소리가 작용했다. 가족도 용서했다. 엄마가 왔다. 지은아, 미안해. 이제 이해해. 포옹. 수아의 부모도. 딸아이 행복하면 돼.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다. 가끔 악플, 시선. 그 스캔들 커플, 길거리에서. 우리는 웃으며 넘겼다. 우리의 사랑이 증명됐어. 가을, 결혼식. 아니, 파트너십 세리머니. 한옥 호텔에서. 친구들, 센터 멤버들이 모였다. 한복을 입고 영원히 함께 웃어야. 눈물이 흘렀다. 밤, 우리는 한강으로 갔다. 불꽃놀이가 터졌다. 기억나. 처음 메시지. 수아가 말했다. 네, 그때부터 운명이었어. 이제 우리는 행복하다. 서울의 회사원으로 살던 나, 온라인 연인이 사장이었다. 그 고통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사랑은 배신과 갈등을 넘어 인간성을 깨닫게 한다. 한국의 거리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손을 잡는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더라도 영원히.